저는 이곳에 용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를 해방시키러 왔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다. 고성희는 간경화와 급성 스트레스가 겹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이상철의 간곡한 요청으로 지은호와의 마지막 대면이 성사된 것이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확신을 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옆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지은호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선배. 제가 제대로 된 엔딩을 만들게요. 지은호는 숨가쁜 응급실 복도를 지나 고성희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선다. 그녀의 옆에는 의부사들 박성재가 냉정하면서도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박성재가 고성희를 대신하여 지은호에게 사죄한다. 지은호 씨,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최후를 맞으시는 게 맞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를 선택한 거예요. 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성숙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며 병실을 나선다. 지은호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는다. 지은호는 긴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다. 저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러 왔어요. 당신이 원했던 간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고성희는 산소 호흡기 때문에 희미하게 신음하며 지은호를 향해 손을 움직이려 애쓴다. 그녀의 눈빛은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함께 비로소 후회 같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고성희는 산소 호흡기를 잠시 내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고성희가 힘겹게 사과한다. 살고 싶었어. 재산이 너였어. 나 잃고 싶지 않았어. 오히려 30년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낀다. 지은호가 담담한 목소리로 고성희의 말을 끊는다. 당신은 절 살리기 위해 태어난 딸이 아니라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봤죠. 하지만 당신에게 실망할 힘도 이제 없어요. 당신은 절 버렸지만 저는 이제 당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저를 다시 찾을 거예요.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쉰다. 지은호의 차분한 거절은 고성희에게 가장 강한 심판이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조차 통하지 않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는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건넨다. 그 말에는 원망도 연민도 아닌 담담한 이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당신을 원망할 힘을 이지혁 선배의 사랑으로 바꿨어요. 당신의 욕심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에게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을 잊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편히 가세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을 놓는다. 그녀가 병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병실 안에서는 요란한 의료장비 소리와 함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은호는 잠시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간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와 영원히 이별한 것이다. 병원 복도 끝에서 이지혁이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호는 복잡했던 감정을 모두 비워낸 듯 홀가분한 얼굴로 이지혁에게 다가간다. 이지혁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이제 끝났어. 내가 이겼어. 이제 내 화려한 날들이 시작될 차례야. 지은호가 고개를 들어 햇살이 들어오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용서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선다. 고성희의 최후는 의료진의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며 그녀의 악행은 법의 심판 대신 생명 자체의 심판을 받게 된다. 몇 달 후 지은호가 새로 마련한 작은 공방. 벽에는 이지혁과 함께 찍은 환한 미소의 사진이 걸려 있다. 지은호는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닌 지은호라는 이름의 당당한 예술가이자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미소를 짓는다. 지은호가 공방에서 이지혁에게 말한다. 선배, 저 이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삶을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지혁이 지은호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너의 삶은 이제부터 가장 화려한 날들일 거야. 내가 함께 만들어줄게. 두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맞춘다. 미역국에서 시작된 악녀의 욕망과 비극은 막을 내리고 지은호와 이지혁의 건강하고 진정한 사랑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린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진정한 가치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여자의 유산이 우리를 다시 끌어내리려 해. 고성이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후 지은호와 이지혁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은호는 새로 얻은 공방에서 창작 활동에 몰두했고 이지혁은 변호사로서 정의로운 활동을 이어갔다. 과거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찾아온 이 평화는 두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재벌가의 악마가 남긴 그림자는 완전히 거치지 않았다. 어느 날 이지혁의 사무실에 박성재가 찾아온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성희의 최종 유언장 사본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고성희의 막대한 재산과 경영권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부분 박성재에게 상속되었지만 유언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었다. 박성재가 심각한 목소리로 이지혁에게 말한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지은호 씨를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저에게 왔지만 이 단 하나의 부동산만큼은 지은호 씨에게 남겼습니다. 바로 지은호 씨가 버려졌던 그 집입니다. 이지혁이 놀라 묻는다. 지은호가 어릴 적 버려졌던 그 낡은 집이요? 왜 하필 그 집을? 박성재는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낀 듯 고개를 젓는다. 그는 유언의 내용보다 고성희의 마지막 의도가 불안하다고 경고한다. 그 집은 낡고 허름하지만 그 땅을 소유한 펜타곤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 소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 씨에게 남긴 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과거의 족쇄일 수 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지혁과 지은호의 삶에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지혁이 맡았던 중요한 공익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어 패소하고 그의 변호사 윤리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지은호의 공방에도 악성 소문과 함께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져 주문이 끊기고 그녀의 창작 활동마저 위협받는다. 이지혁이 분노와 좌절이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고성희는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불안정한 모습에 괴로워하면서도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다. 그녀는 고성희가 남긴 과거의 족쇄가 다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고 결단력 있게 말한다. 선배, 고성희가 우리를 공격할 마지막 무기는 과거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그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야 해요. 그 집이 열쇠일 거예요. 두 사람은 고성희의 충성스러운 비서실장이었던 도만식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도만식은 고성희의 신복으로 그녀의 모든 비밀과 악행을 돕고 실행했던 인물이다. 그가 고성희의 유언을 집행하며 마지막 복수를 완성하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며칠 후 이지혁은 도만식에게 은밀한 연락을 받고 폐쇄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난다. 도만식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냉랭하고 교만했다. 도만식이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지혁에게 조롱하듯 말한다. 고성의 회장님은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복수 매뉴얼을 완성하셨죠. 당신과 지은호 씨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분노를 참으며 추궁한다. 대체 왜? 회장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만식이 잔인하게 속삭인다. 회장님은 평생 자신을 떠난 딸에게 너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저주를 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충실한 집행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파멸할 겁니다, 변호사님. 이지혁은 도만식의 악마 같은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 도만식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고성희의 악행을 계승한 그림자였다.
이지혁은 이 싸움이 법적 싸움이나 재산 싸움이 아닌 고성희의 정신과 싸우는 것임을 깨닫는다. 이지혁은 도만식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당신은 고성희 회장님의 그림자일 뿐이야. 당신은 이 싸움에서 질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갇히지 않아. 이지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지은호와 함께 도만식이 남긴 유일한 힌트인 지은호의 어린 시절 버려졌던 그 집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철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집 주변에는 펜타곤 개발 명의의 철거 예정 표지판이 서 있었다. 지은호가 무너져가는 집을 보며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저를 버렸던 곳, 제 가장 아픈 기억이 묻힌 곳이에요. 고성희는 제가 이곳에서 영원히 불행을 되새기길 원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심시킨다. 아니, 이젠 아니야. 이 집은 너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그녀의 마지막 그림자를 지워낼 무기가 될 거야. 이 집을 부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은 허름한 집 내부로 들어선다. 곰팡내와 먼지가 가득한 집안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지만 지은호는 자신이 버려졌던 방의 낡은 벽지를 발견한다. 그 벽지 속에서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든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벽지를 뜯어내자 벽 속에는 오래된 낡은 금속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성희가 펜타곤 개발을 설립할 때 사용했던 차명 계좌의 증거와 함께 도만식의 비리 장부가 들어있었다. 고성희는 도만식조차 믿지 않았기에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증거를 가장 상징적인 장소, 즉 지은호가 버려진 집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이지혁은 그 증거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이게 바로 고성희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우리에게 준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너에게 구원의 단서를 남긴 셈이야. 지은호는 고성희가 죽어서까지 자신을 증오했지만 결국 그녀의 집착이 스스로의 몰락을 완성했다는 아이러니의 눈물을 글썽인다. 두 사람은 고성희의 마지막 복수 집행자인 도만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정한 화려한 날들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는다. 그들의 앞에는 도만식이 준비한 또 다른 파멸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내 행복은 여기까지다. 내가 가졌어야 할 간처럼 내가 내 모든 것을 찢어발기겠다. 지은호와 이지혁이 낡은 금속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순간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던 도만식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고성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겨둔 함정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도만식은 고성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자신이 세운 재벌과 그림자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광기에 사로잡힌다. 도만식은 이지혁을 먼저 노리기로 결심하고 치밀한 함정을 판다. 이지혁은 도만식의 미끼에 걸려 외딴 창고로 유인되었고 곧이어 도만식이 보낸 사설 경호원들에게 무참히 제압당한다. 도만식이 밧줄에 묶인 이지혁 앞에 나타난다. 도만식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차 있다. 도만식이 싸늘한 목소리로 이지혁을 조롱한다. 변호사님, 당신의 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희 회장님의 마지막 복수 매뉴얼은 완벽해야 하거든요. 당신은 지은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지혁이 굴하지 않고 도만식을 노려본다. 당신은 고성희의 망령일 뿐이야. 당신도 그 여자의 악행 때문에 파멸할 거다. 도만식은 그 말에 더욱 격분하며 이지혁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그는 지은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에는 묶여 피 흘리는 이지혁의 사진과 함께 금속 상자를 가지고 고성희가 죽은 그 병원 옥상으로 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남자의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잔혹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사진을 보고 공포에 질리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고성희가 죽어서까지 이으려 했던 저주의 사슬임을 깨달은 지은호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재에게 연락한다. 박성재는 이미 도만식이 이지혁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성재는 도만식과 고성희의 악행이 이지혁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부탁한다. 박성재 씨, 도만식은 고성희의 그림자예요.
저와 함께 그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당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과 명예를 걸어야 할 거예요. 박성재는 한때 자신이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제국이 얼마나 더럽고 잔혹했는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는 도만식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박성재가 무거운 결의를 담아 지은호에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겠습니다. 당신에게 도만식의 최후의 약속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준 가장 큰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은호는 금속 상자를 들고 고성이가 죽은 병원 옥상으로 향한다. 옥상에는 도만식이 이지혁을 위협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옥상은 마치 지은호의 운명처럼 위태로웠다. 도만식이 승리감에 차 지은호에게 소리친다. 금속 상자를 내놔. 내가 행복을 찾는 꼴은 2번 다시 못 봐. 이건 고성이 회장님의 피의 유언이다. 지은호가 금속 상자를 도만식 앞에 던진다. 상자가 옥상 바닥에 부딪혀 튕겨나간다. 도만식이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지은호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든다. 지은호가 절규하듯 도만식에게 외친다. 고성희의 복수 매뉴얼을 집행하는 자여. 당신은 고성희에게 버려진 또 한 명의 희생자일 뿐이야. 당신은 그 여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걔였어.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박성재와 경찰이 들이닥친다. 박성재는 이미 도만식이 고성희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를 경찰에 넘긴 후였다. 도만식은 눈앞의 배신에 경악하고 절망적으로 지은호에게 달려든다. 도만식이 광기에 사로잡혀 지은호에게 달려들며 외친다.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해. 너도 그 여자처럼 추악한 년이야. 이지혁이 밧줄을 끊고 도만식과 몸싸움을 벌인다. 옥상 난간 끝에서 벌어진 처절한 몸싸움 끝에 도만식은 체포되기 직전 난간을 넘어 추락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이지혁이 그를 간신히 붙잡는다. 이지혁이 도만식의 손을 붙잡고 소리친다. 끝났어. 당신의 죄는 고성희의 그림자가 아니야. 당신이 벌인 당신 자신의 죄야. 도만식은 체념하지 못하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유산을 지켰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경찰에게 끌려간다. 그의 모습은 고성희의 악행에 평생을 바친 광신도의 비참한 최후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지혁과 지은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로를 바라본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사과한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미안함을 전한다. 미안해, 은호야. 내가 너무 나약했어. 너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지은호가 이지혁의 손을 잡으며 그를 위로한다. 아니요, 선배. 우리는 함께 이겼어요. 이제야 고성희의 저주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과거의 족쇄는 이제 완전히 부서졌어요. 두 사람은 박성재의 도움으로 도만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성희가 남긴 모든 악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냈다. 박성재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가문의 죄를 속죄하며 조용히 재벌가를 떠난다. 시간이 흘러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공방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그 누구의 그림자도 없이 스스로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지은호의 공방 창가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춘다. 지은호가 이지혁의 품에 안겨 속삭인다. 선배. 우리에게 남은 화려한 날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확신을 준다. 응, 영원히 함께. 두 사람은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자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고성희가 남긴 악의 유산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은호와 이지혁은 그들만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